안녕하세요. 오늘 유산화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박현진입니다.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낮에 직장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낮에 일 열심히 하시고 오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 유산화라는 거를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때 생각하면 그냥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낮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TV 좀 보면서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저녁에 이 시간에 왔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무언가가 저한테 어떤 결핍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와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의 원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보통 직장을 선택하실 때, 자기 직업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 때 꿈꾸던 꿈을 직업으로 가지신 분 계세요? 가지신 분 손. 거의 저 뒤에 복 받으신 분 두 분 계시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딱 본 다음에 상담을 딱 받으면서 두 가지를 골라주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컴퓨터, 경기도에 있는 건축, 뭐 건축 관련 그 두 가지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컴퓨터 막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인서울이다. 저 컴퓨터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컴퓨터 개발 경력을 열심히 쌓으면 나중에 경적도 쌓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하면은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막 드라마에 나오면 그 팀장님, 멋진 팀장님이 막 경력 막 7년, 8년 쌓아가지고 멋진 팀장님이 막 팀원들을 다 회식도 하고 이렇게 예쁜 그 여사원한테 이렇게 막 같이 데이트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로망하면서 열심히 꿈꿔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그런 꿈이 깨지는 거 한 2, 3년 정도 만에 그냥 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봉급자 생활을 계속 하면은 내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들 막 많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꿈 많이 꾸시잖아요. 그런 꿈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이걸 계속 해야지. 라는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경력을 쌓으면서 한 8년, 9년,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은 저 나름 좀 건강해 보이나요? 네. 예전에는 안 건강해 보였어요. 되게 흐물흐물해가지고 어머 쟤 어떡해 막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 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요새 엄청나게 크게 터졌었죠. 여러분 카카오 앱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앱이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분께서 이번에 메시지 보냈는데 그 데이터를 서버를 타고 보내고 뒤에서 하는 그 서버 그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한번 빵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야.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 혼자 그걸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빵 터지면 새벽에 문자하고 막 전화하고 난리 나고 저는 막 컴퓨터에 앉아야 되고 되게 막 뭐라 그러죠? 압박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7년 거의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막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전철을 타고 막 가다가 예를 들어 회사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제 핸드폰에 문자를 오게 해놨어요. 근데 벨소리를 좀 특이한 걸로 해놨어.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꺼내고 봤더니 옆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옆 사람 벨소리에 막 내가 막 심장이 막 둥둥둥 막 뛰는 거예요. 뭐 그런 막 노이로제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제 막 이게 새벽에 터지잖아. 막 3시, 4시. 그럼 자다가 핸드폰 삐 그래. 난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심박수가 막 뛰어요. 거의 제가 안 재봤지만 한 300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네. 이러다 죽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뛰는 거. 그 일이 막 한 달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막 한 달에 한두 번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또 여지없이 새벽 4시에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심장이 너무 뛰니까 손가락도 버튼이 누를 수 없을 만큼 약간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 상태가 되니까 그냥 들어 누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서버를 빨리 복구 안 하면 막 게임 돌아가는 것들 막 손에 막 돈 막 계산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서 되게 막 많은 생각들이 슉슉슉 지나가더라고요.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예쁜 여자도 만나야 되는데 딸도 낳아야 되는데 훅 지나가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다시 해서 복구를 하고 이제 다시 또 회사 출근하고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확 바뀌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 배운 게 이건데 해야지. 그럼 다시 또 컴퓨터 또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지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꿈꾸었던 프로그래머 그 드라마는 사실 모든 직업들 되게 미화해. 건축도 사실 막 거의 노가다인데 깔끔한 데서 다 도면 보고 막 맨날 연애만 해. 한 7, 80% 연애만 하고 2, 30% 일하고 반대인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까 어때요? 비슷한가요? 이게 178cm, 57kg? 네, 이때 모습이에요. 유사나 처음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지금 보니까 참 놀랍네요. 제 모습, 제 모습이지만 놀랍네요.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생긴 게 저러다 보니까 예뻐 보이려고 약간 저희 집이 약간 살짝 입이 이렇게 약간 나온 공격형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죠. 교정을 했어요. 또 누나가 또 치위생사니까 교정 쪽으로 아니까 또 연결해서 이뻐 보이려고 교정을 하다 보니까 입안이 너무 자주 하는 거야. 몸도 약하고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나가 갑자기 폴리시라는 걸 주더라고요. 폴리시 비타민. 갑자기 비타민 공짜니까 좋다고 받았죠. 일주일 때 갑자기 집으로 와보래. 가봤더니 뭘 보여주더라고. 막 영어 책을 보여주더라고. 영어 못하는데 왜 영어 책을 비타민 비교 가이드 보면서 막 네트워크 마케팅 탁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선화를 만나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저는 20대 말 30대 초반 때 이미 네트워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빵 터졌었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다 딱 그랬는데 왠지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오고 막 좋은 취직 자리 있어 막 데리고 오고 막 왜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오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저희 자리로 돌아왔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선화를 시작하게 돼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다른 회사랑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나들 다 끄집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기가 얇아 보이나요? 저는 약간 투더리 스머프 같은 스타일이야. 저거 안 좋아. 저거 안 해. 저런 거 안 해. 나는 이런 거 싫어.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깨주러 갔어요. 깨주러 갔는데 저러면은 저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 대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나쁘지 않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다시 저희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자리로 돌아오면 이제 뭐가 기다려요? 문자가 기다리잖아. 맨날 새벽마다 나를 찾는 여자가 문자를 보내야지 맨날 기계가 문자를 보내니까 노이로즈를 걸렸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산을 만나가지고 생활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 PPT를 넘기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강의를 부탁받아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면 행복하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긴 벌지만 월급은 조금씩 올라가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 친누님 스폰서님이 유산을 소개해줘서 물론 이게 앱발이 조금 있어요. 요새 뽀샷이 잘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이건 본판이니까 화장 안 했어요. 괜찮죠?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데는 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트리플 A형.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어떤 분이 막 유산화의 기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유산화의 기적이에요. 트리플 A형이 여기서 한다는 건 진짜 로또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유산화가 자신감을 이렇게 조금씩 심어주더라고요. 유산화가 무슨 막 엄청난 그런 건 아니야. 도구일 뿐이야.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하고 나라 변화를 시도해야지. 결정하신 분은 변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막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변하면 미쳐버린 거고 정신병원 가야 되고 차근차근히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면서 막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지금은 178에 72kg입니다. 네, 많이 쪘죠?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은 좀 뭔가 삶을 살 때 나 이런 거 나 변화시켜야지 나 이런 거 해봐야지 생각만 하는데 물론 유산화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변화 많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생각지도 못했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산화가 그런 여유를 좀 줬다고 해야 되나? 유산화가 몸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단지 건강해주기는 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자신감을 좀 하나씩 심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라세티라는 조그마한 차를 타고 요 차를 타면서 유산화를 시작했어요. 유산화 딱 시작하면서 질렀어요. 할부로 빵 질렀어요. 이 차 타고 진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걸 타면서 저희 남성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드림카 있어요? 드림카. 여성분들도 혹시 드림카? 여성분들은 드림백? 드림하우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남자들은 이제 드림카를 보통 많이 꿈꾸잖아요. 저도 막 드림카가 있어서 막 직장 다닐 때 막 열심히 벌어서 정말 저런 멋진 외제차 탔으면 좋겠다. 뭐 생각은 했지만 그건 역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엄청 급격한 연봉 상승이나 이런 건 없어요. 좀 시간이 계속 걸리면서 야금야금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차를 꿈을 못 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유산화를 만나게 돼서 이제 제가 원하는 뭐 차자랑은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해서 지금까지 탔던 차들이어가지고 저런 벤츠라는 것도 타보고 그 다음에 문 2개니까 4개도 한번 타보고 그 뚜껑이 있었으니까 없는 것도 한번 타보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하얀 차 저걸 돌아와서 이걸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차들이 정말 약간 진짜 드라마에서나 저런 거 탈 수 있겠지. 저는 그때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걸 어떻게 탈까. 막 되게 부러우고 차 지나가면 맨날 차만 쳐다봐요. 그다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저를 변화시킨 원동력 중에 지금은 그렇게 큰 부분을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저거를 꼭 타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꼭 더 해야 돼. 뭔가를 더 벌고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로또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저 차 멋있다. 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유산을 계속 하면서 저거 내가 좀만 하면 저거 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드림카를 꿈꾸고 있어요. 전에는 꿈꾸지 생각지 못했던 꿈들. PPT를 제가 미리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깔끔하게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전에 생각지 못한 꿈들을 이제는 꾸고 있어요. 근데 왜 생각지 못한 꿈들이 있을까요? 꿈을 꾸지만은 그거를 꿈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왜냐? 저건 이루지 못하니까. 저런 스포츠카는 나는 멋있긴 하지만 나의 드림카지만 못하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걸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수입이 지금 잠시만요. 예전에 이제는 탈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산화를 좀 더 많이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이 보통 월급이 여러분들 연봉 얼마씩 오르세요? 1년에?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200, 300, 잘 올라봐요. 400. 그렇게 쳤을 때 월 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오르지도 않고 금액이 고액 영문자가 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저건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이야. 그냥 단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방법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모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니까 이걸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라는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왔고 그걸 알았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지금은 유산화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희 다음 드림카는 얘예요. 빠르쉐라고 하죠. 이거 꼭 탈 거예요. 이걸 타려고 더 열심히 할 거고 예전에는 정말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차인데 지금은 정말 열심히 하면 또 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지금 차 사진만 보여드는데 여자분들은 공감이 안 갈 거야. 근데 남성분들은 좀 공감 가지 않아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이런 때는 막 네라고 하면서 확 반응 좀 해주세요. 네, 트리플 A형이에요.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꼭 해주세요. 제가 28살 때 연봉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약간 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컴퓨터 학원을 조금 다니고 다시 또 취업해가지고 받은 연봉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연봉이 저 정도 올랐더라고요. 너무 느리게 오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연봉과 회사가 생각하는 연봉은 너무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계속 직장을 저 때 계속 다녔다면은 10년씩 갔을 때 한 저 정도 연봉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예상해 봤을 때 이 정도 연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58살까지 가면 저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이것만 돼도 되게 행복한 그림인 것 같아. 이렇게 연봉이 뭐죠? 공무원처럼 차근차근히 올라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요새는 어때요? 다 여기에서 끊길 거예요. 거의 직장 다니다가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회사 책상이 빠지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고, 설사 해피하게 잘 갔다 치더라도 임금 피크제 때문에 이제 점점 연봉이 깎이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0년간 월 상승액은 거의 440만 원, 560 정도 되네요. 거의 인생의 제2의 시작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저 정도인데, 너무 조금 지금 보면 저 금액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30년간 했는데 겨우 저거 올라? 물론 이제 능력 좋으신 분들은 많이 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했을 때 아마 이 정도의 상승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기업 차. 저기 유명한 회사들이죠. 거의 11년 차, 12년 차, 10년 차야. 거의 7,500, 7,800, 8,000이에요. 그 실수령액으로 하면 한 월 500 정도 나와요. 그리고 9년 차, 10년 차, 9년 차, 9,000대 사람들도 620. 그럼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월 한 700 정도 나와요. 이게 10년 정도 되고, 이분들의 나이가 대략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중후반 될 거예요. 10년 쭉 해서 직장 다녔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다 했을 때. 그러면 이 나이가 계속 진행되면서 가면 좋겠지만, 대기업은 작은 기업은 그냥 열심히 다녔으니까 의리로 그냥 같이 다니는 케이스 많아요. 근데 대기업은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짤없어요. 40대 중후반이나 그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책상 바로 빠져요. 굉장히 냉철해요. 주는 만큼 일 시키고 일을 안 되면 바로 빼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책상이 안 되리란 법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대기업일지언정 그 목숨줄이 길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면서 연봉이 상승하는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빨리 벌 수 있는 생각을 안 하고 빨리 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년 나는 천천히 벌래 이런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왜 10년, 20년, 30년까지 생각을 해야 돼? 좀 더 빨리 벌면 안 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돈을 막 빨리 벌고 너무 많이 벌고 돈에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쟤는 돈 벌래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사실 돈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이 좀 비하하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신념 뭘까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버는 거. 단시간 안에 큰 돈을 버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막 아파트다 뭐다 비트코인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팡팡팡 치고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들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죠? 벼락거지? 갑자기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는 뭐 그런 세상이 오니까 이제는 빨리 벌고 더 효율적으로 버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열심히 산다는 건 뭘까요? 열심히 살아. 뭐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열심히 산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돈을 벌면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고민해 볼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그냥 내가 일하는 거 시간으로 해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고민해보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일반인 관점에서 열심히 산다는 바쁘게 살고 바쁘게 일하고 이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걸 열심히 산다고 해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내가 이 지렛대로 들 수 있는 거. 부자들의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 자원, 지능, 노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막 돈 하니까 좀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은 조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요? 덜 써서 그렇습니다. 좀 더 지르세요. 저기 스쿨뮤직 마케팅을 잘 하시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생각되면 약간 모자라서 그렇지 않을까? 나의 행복을 만들기에는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냐고요?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행복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막 침까지 튀기네? 죄송해요. 돈이 많으면 엄청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조사 있더라고요. 부부의 남편의 수입 중에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의 이혼율을 한번 조사해 봤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의 0%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부부의 트러블들이 이것들이 되게 사소한 뭐 경제적인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터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일도 없게 되고 웬만하면 그래 너 1억 연봉이니까 내가 조금 참을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대부분의 좀 불행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나 싶어요. 나는 천천히 돈 벌래.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내가 버는 거에서 어떻게 더 절약을 해야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물론 절약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하지만은 여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기에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이 그런 고민을 하실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뭐 뉴스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막 물가 계속 팡팡팡 오르고 이자 올라가고 막 여러 가지가 다 전쟁 막 여러 가지 겹치니까 거의 태풍처럼 지금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팡 튀고 올라가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효율적으로 빨리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천천히 돈 벌래, 나는 천천히 유산을 할래 뭐 그러신 분 계세요? 부자들의 레버지를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 건강,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는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가지 들 중에 하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알고 계시다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통의 흐름 간단하게 보시면 그 유통하면 이제 막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미국에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유통의 흐름이 약간 뒤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1980년대 그때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 좋은 사건, 안 좋은 기억들이 지금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제화도 됐고 점점 더 이게 뭐 법에 세분화되면서 이게 양지화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주변 사람들 거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 하나씩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유산화 어때요? 제가 막 유산화 막 알리다 보면은 그거 나 아는데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이 뭐고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이 해 지금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나 알아. 그거 되게 비싼 거. 그 명품 비타민 아니야? 그러고 있어. 근데 제가 블로그에다 명품 비타민 딱 올렸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가? 어제 막 자부심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일반화되어 있고 건강에 있어서는 좋은 제품이라는 게 인식이 확 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방식이 뭐냐면 생산자에서 총판, 도매, 소매, 중간 유통들이 가면서 계속 마진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사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배추가 막 예를 들어 현지에서는 막 다 갈아엎으면서 너무 싸가지고 안 판다 그러는데 소비자는 굉장히 비싸게 사 먹고 있어. 우리나라는 특히나 불필요한 중간 유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피해는 거의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통 구조를 줄이면서 이제는 직거래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고 점포 없이 전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 통해서 큰 수익을 소비자한테까지 돌아오는 구조로 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유통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자들의 레버리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직장인은 1월부터 12월까지 혼자 일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명이죠. 그런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첫째 딸은 나 혼자 일했어. 두 번째 딸은 친구를 이런 곳에 데려와서 알려줘가지고 2명이 됐어. 또 2명이 한 명씩 소개하니까 4명. 이러다 보니까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커져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지능과 노력을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하고 같이 이득을 얻으면서 커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죠.
자, 혼자 일할 때 10만 시간을 혼자 일해야 돼. 그럼 몇 년 일할까요? 거의 40년을 일해야 돼요. 근데 10만 시간을 100명이 함께 일하면 4년이면 충분해요. 같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다단계 구조로 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고 약간 그런 구조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플랜을 가진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유산화나 플랜은 합리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른 다단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유산화 보상 플랜을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보통 다른 네트워크는 처음에 정점을 딱 찍으면 거기서 계속 받아먹는 구조예요. 근데 유산화는 일정 금액까지만 딱 받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많은 수익을 발생해요. 노력을 더하면 더 받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싫어한 거야. 근데 유산화는 되게 신기한 게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조금 경험이 적으신 분들도 보상표를 들어보고 그런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는다고 하면서 들어오시는 패턴이 많아요. 거기 안에서 제품이 너무 뛰어나가서 이제 녹아나면서 인프라들이 막 가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100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직업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AI는 못해요. 못 전달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필요 없어요. 비전이 큰 사업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 계속 지금까지 했다고 하면은 아마 저런 연봉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한계선이 있어요. 연봉이 올라갈 수 있는 딱 한계선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는 절대 못 나오는 연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한대 수익이 가능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상속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이 일을 하려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면은 돈을 준대.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까 옛날 제 모습 봤죠? 너 다른 거 좋은 거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뭐 장어도 조금 먹긴 했지만 거의 유산화로 많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오너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어떤 회사의 오너가 되게 안 좋으면 특히 막 우리 국내 기업 중에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회사들 많잖아요. 남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너 한 명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만 오너 한 명 때문에 회사가 좌지우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너의 철학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력은 굉장히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안정된 그리고 보장 플랜이 아까처럼 누구나 뒤늦게 한 사람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하다가 어떤 한 여성분이 사업을 들어왔어요. 그분이 저보다 거의 뭐 3년 4년 늦게 시작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5배 더 벌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그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산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너가 세포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예요. 보통은 막 경영 전문가다 보니까 경영 전문가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최저의 원가를 투입해서 최고의 수익을 만들다 보니까 원료나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이분은 세포 면역학 박사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기 때문에 품질에 굉장히 집중하고 연구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유산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자신할 정도예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로 치면 지금 30주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미국 유타주에 위치해 있고요.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해 있고 유타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원도 같은 지역이에요. 사막밖에 없다 보니까 좀 깨끗해. 그래서 대부분 뭐 건강식품, 화장품 회사들이 다 여기 집중돼 있어요. 여기에서 100% 자체 생산. 용기 빼고 비타민 있어서는 100%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전 세계 거의 뭐 외부 수상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뭐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성장을 계속해 왔던 게 특징이에요.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뭘 가장 관심 있게 생각했을까요? 예? 마스크를 생각했죠. 마스크 써야지. 그 다음에 건강, 면역, 막 TV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면역 막.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영양제, 근데 그냥 시중 영양제 말고 좋은 영양제를 찾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앞으로 더 다음에 코로나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코로나 19 다음에 설마 코로나 20이라고 얘기할 건 아니죠? 막 이래. 아니에요.
어쨌든 바이러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면역에 더 관심이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찾게 될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를 하지만 명품이라는 단어를 소비자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까 제가 돈돈돈거렸는데 회사 자체 철학은 너무 그 마이로멘치 박사가 막 칭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돕는 일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 매년 미국에서 컨벤션을 했어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한 7, 80%의 시간을 막 누가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막 승급식에 투자하거든요. 근데 유산하는 거의 한 40% 이상을 막 거의 기부해라, 아프리카를 돕자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시간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오너의 철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력은 기초영양, 눈, 면역 건강, 혈행, 뼈, 관절, 장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구분된 제품군을 가진 회사들은 많지가 않아요. 종합 비타민 한두 개 파는 회사 뭐 그 정도일 뿐이죠. 과학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열심히 먹잖아요. 열심히 먹는 것들이 깨끗하게 나가면 좋은데 잘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주는 클린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다 비워졌어. 뭘로 채워야 돼요? 좋은 영양으로 채워요. 뉴트리션을 채우고 자 채웠으면 겉에도 좀 예쁘게 화장품으로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해주는 이렇게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진이 굉장히 많아요. 80여 명. 국내에 내놓으라는 제약회사의 연구진이 2, 30명 정도예요. 그렇다면 미국 유산화에 이 정도의 연구 개발진이 이 정도라는 거는 얼마나 제품 품질에 투자를 집중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캐나다도 이제 그 영양제로 굉장히 유명해요. 미국, 캐나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자들이 감기가 걸려오면 바로 항생제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 항생제 부분을 계속하면 안 좋기도 하고 의료비적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영양제를 먼저 추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막 미국 친척들이 막 미국 가면 무슨 막 비타민 뭐 사오잖아요. 이게 막 뭔 제품인지 모르겠으니까 미국 거니까 좋겠지. 막 그러고 먹는데 이 비교 가이드를 보면 그 비타민의 성분과 어떤 점수, 효능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비교해서 먹을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독성 없는 효능이 굉장히 높은 품질을 지금까지 매 4년마다 업데이트되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독립연구단체 컨슈머랩에 6년 연속 영양제 탑을 달리고 있어요. 컨슈머랩이 어떤 회사냐면요. 미국은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기구는 나라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조금 이렇게 압력 넣어주면 알아서 그냥 알람 광고 끼고 그러는데 미국은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가입해요. 지금은 뭐 회비가 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할 때 1년에 33달러, 2년에 55달러를 내고 가입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제품이 좋은가 제품 딱 찍으면 뭐 여기에 중금속이 있다. 뭐 함량이 100ml인데 90ml밖에 없다. 뻥쳤다. 뭐 다 오픈해버려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그 회사의 제품이 오메가에 뭐가 검출이 됐다. 페일 떠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업들이 무서워해요. 왜냐 자금이 소비자들한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막 해도 돼. 그래서 소비자들 굉장히 신뢰하는 곳에 6년 연속 받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대상 2개 부문 수상했어요. 21년 계속 지금 2년 연속이죠. 3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약전에도 올라가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신뢰하면서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보상 플랜을 설명드릴게요. 자, 레버리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유산화는 10%만 싸게 먹는 그냥 소비자로도 가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10%에다가 캐시백까지 받으면서 내가 먹는 예를 들어 제품을 공짜로 먹으면 더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짜로 먹겠다. 아니면 나가서 더 큰 수익을 버는 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게가 보통 컴퓨터상의 온라인 동그라미 가게가 하나가 생기는데 유산화는 3개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가 3군데에서 돈 들어오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돼서 아예 1번, 2번, 3번 가게 400포인트 약 성인 한 명이 한 달 반 정도? 한 2달? 한 달 반 정도의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은 한 400에서 500포인트 조금 퍼펙트하게 한다 그러면 한 600에서 700포인트 하면 저렇게 가게 3개가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해독을 하고 너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니까 여성들은 특히나 너무 부러운 게 남자들은 저도 막 혈색이 되게 좋아지고 살찌고 가도 딱 야, 반갑다. 얼굴 좋아졌다. 자, 한잔하러 가자. 끝. 근데 여자들은 어머, 뭐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공감 속도가 빠르고 전달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면 A, B, C, D 4명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막 퍼져나가요. 네. 굉장히 쉽게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김 C를 통해서 A가 나오고 그 B가 나오고 또 B가 C를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 밑에 D가 200포인트를 소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포인트 주머니는 가게당 오른쪽 왼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왼쪽으로 타고 모든 사람들이 200포인트가 공유가 돼요. 이게 레버리지예요. 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네트워크 다단계는 인프라가 많이 있으면 아까 그 100명들이 착취하나요? 그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 C도 먹겠죠. 이것도 또 위로 공유해. B도 먹은 게 또 공유해. A도 먹은 게 또 공유해. 김씨도 먹은 게 다 공유해. 이씨, 박씨, 최씨 하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부 라인 위를 타고 계속 포인트가 다 공유되니까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김씨 하부에 대략 10명, 8명, 8명,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인원은 액티브하게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제품을 하고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0포인트씩 먹는다고 하면 2000포인트 되죠. 나머지 3포인트는 주변에 막 비타민 하나 줘봐 이렇게 판매된 것들 다 해서 3000포인트. 나의 2번 가게 우측에는 2000포인트, 3번 가게 좌우에 2000, 3000이 쌓이게 돼요.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저 위에 누구의 가게가 있어요? 공유되기 때문에 나의 1번 가게도 5천 5천이 합산으로 돼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한 게 일요일날 정산해서 다음 주 금요일날 통장으로 띵동하고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동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번 가게 기준으로 볼게요. 2번 가게 좌측 3천, 우측 2천. 작은 쪽으로 잘라요. 그래서 2000포인트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20% 400달러가 캐시백이 돼요. 1150원 고정 환율로. 그리고 저기 1000포인트 남죠. 다른 회사들은 저게 날아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2000포인트 쪽으로 1000포인트를 어떻게든 더 해가지고 저거를 받으려고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제품 사고 막 제품 사재기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거의 뭐 매달 해야 되는 회사들이 많은데 유산하는 이게 2월이 돼요. 그러면서 46만 원이 캐시백 닫고 2월이 되니까 사재기를 안 해도 되죠. 3번 가게는 어때요? 똑같이 2000 반대쪽이니까 어쨌든 똑같이 2000으로 해서 400달러가 들어오고 46만 원이 캐시백 되죠. 그리고 1000포인트 역시 2월이 돼요. 그래서 3번 가게 우측에는 0포인트, 좌측에는 1000포인트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자동으로 스타트되니까 굳이 사재기 안 해도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 매월 먹는 것만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1번 가게 또 있잖아요. 1번 가게는 5천 5천이 쌓였어요. 그러면 같으니까 20%로 해서 1000달러 이렇게 해서 115만 원이 캐시백이 됩니다. 세 개가 다 합쳐졌을 때 얼마일까요? 총 수익은 주에 207만 원이 들어와요. 이제 10명, 8명, 10명, 8명이 계속 소개를 하다 보면 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공유하는 패턴이 더 많아지니까 이거를 주에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주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월로 치면 거의 800이라는 돈이 나오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제가 10년, 20년, 30년 동안 해서 올린 게 얼마예요? 440만 원, 500만 원 올렸어요. 근데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회사와 제품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5천, 5천이 되잖아요. 이게 다른 회사 다단계에서 조금 위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면 5천, 5천이 되면 예를 들어 막 하부에서 인원이 많아지면 8천 막 9천 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유산하는 딱 5천, 5천까지 계산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무한 수익을 발생한다 그러는데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줘버리면 진짜 밑에 있는 하부는 총알바지가 되고 그냥 착취가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보완해요? 유산화 같은 경우는 5천, 5천까지 포인트로 자르는 거야. 그렇게 돼서 가게가 3개였잖아요. 가게를 하나 더 줘요. 그 다음 주에도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또 5천, 5천이 되겠죠? 그러면 5번이 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게당 2개씩 계속 무료 체인점이 계속 나와요. 6번, 7번, 8번, 9번. 그럼 이걸 어디다 달아요? 나의 밑에 파트너에 열심히 잘하고 나랑 좀 궁합 맞는 친구한테 같이 합쳐져서 또 하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확장해서 계속 포인트가 누적해서 올라가니까 점점 큰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1번 가게를 꽉 5,000포인트 꽉꽉 채워가지고 4주로 쭉쭉 받았을 때 들어오는 돈이 약 600에서 700이에요. 2번 가게는 800, 3번 가게 900. 이 가게 3개만 완성시켰다 해도 굉장히 놀라운 금액이 되고 놀라운 연봉이 돼요. 이런 연봉이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가면 돼요. 왜냐?
어차피 면역과 건강을 생각한 인프라는 더 많아지고 유산화가 제품이 좋다는 거 계속 소문 날 거기 때문에 점점 일은 쉬워질 거예요. 단지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겠지만 아직 유산화의 매출은 1,500억이에요. A 회사, 이거 자꾸 버릇이 돼가지고 암 회사, 애 회사 거의 1조예요. 거기에 반만 5천억, 7천억만 된다고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다이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리고 4번 가게, 5번 가게 점점 완성될 때마다 보너스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계속 100만 원이 늘어나요. 근데 어떤 분도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4번에 1000이니까 1000만 주나요? 그게 아니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다 더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요. 지금 이런 금액이 되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저 1번 가게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저거 하나만, 1번 가게 하나만 내가 완성해보자. 그럼 못해도 500이라는 거죠. 제가 30년 걸리고 사랑은 아닌데 어쨌든 유산화는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과 주변의 건강을 바꿔주신다면,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어요. 또 다른 보너스, 아까 이제 그 수당 받는 거 별도로 또 줘요. 어떤 거냐면 사업을 시작하고 8주 안에 400포인트씩 4명을 찾으면 1600포인트가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PPPS라는 자격을 획득해요. 너 이제 보너스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줄게. 운전면허증 같은 거. 그러면 김 씨도 이렇게 해서 4명을 했어요. 그럼 김 씨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좌우 소실적 수당 받잖아요. 거기에 15%를 나한테 또 줘요. 이 씨도 2명밖에 못했어. 난 4명 했는데. 그래도 10%. 박 씨도, 최 씨도. 그리고 A, B, C, D 딱 붙어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저 밑에 있을지언정 그 사람 것까지도 다 줘요. 평생. 이게 대단한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래가지고 저는 PPS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고요. 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대단하다, 멋지다, 화이팅 하고 있는데 쭉 가더니 다이아가 되더라고요. 지금 투스타 다이아인가요? 네, 거기에 지금 10% 받고 있어요. 5%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 몰랐어. 할 걸.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산화에서는 계속 기회를 조금씩 줘가지고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저는 지금 PPP예요. 이제 또 다른 PPP를 만들어서 도와드려가지고 그분을 다이아로 꼭 만들려고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마 내 밑에 다이아가 나오겠어? 그런 생각 하시면 나중에 되게 후회해요. 진짜 나오더라고. 네, 인원 제한 없고 금액 제한 없고 무한 매칭이에요. 요거 그거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15% 했을 땐 12만 원, 10% 했을 땐 8만 원. 주급이에요. 저거를 이제 월로 받으면 얼마예요? 대략 한 48만 50만 원 나오네. 그거를 이제 장기 렌트 차로 했을 때 이런 거 탈 수 있겠죠? 소나타 아반떼. 별 차이 없네. 예, 별 차이 없죠. 근데 그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별 차이 안 나나? 얼마 차이 날 것 같아요? 벤츠냐, 국산차냐, 외제차냐,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야. 엄청나게 차이 나요. 꼭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수당마다 100만 원씩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그게 왜 추가되냐면 5,000포인트를 4주 연속 인프라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매주 올라오는 상황이 돼요. 아니면 내가 계속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모자란 건 더 채워가면서 5,000을 채우는 날이 와요. 손쉽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인프라들이 계속 누적돼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수당 115만 원은 드리고 별도로 하나 가게를 완성했기 때문에 약 20만 원, 즉 20만 원 정도 해서 가게 하나 완성했으니까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해요. 그렇게 해서 4주니까 80만 원을 별도로 또 받아요. 골드라는 디렉터가 되면서. 자, 그러면은 2번 가게도 그런 날 오겠죠? 5천 5천. 동시에 됐을 때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가게 두 개니까 얼마를 곱해요?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더하기 2를 곱해요. 그러면 3이 돼요. 수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4주니까 240이 들어와요. 와, 다음 거 3번 벌써 계산하고 계세요? 네, 2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그러면 480. 자, 4번까지 완성했어. 저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그거 왜 힘들죠? 곱하기 10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이렇게 계산도 못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커져요. 죄송해요. 어쨌든 굉장히 매칭 보너스가 굉장히 놀라운 금액이에요. 아까 자동차 비유를 한 거는 그냥 재미있게 한번 받아들이 확 와닿으시라고. 저도 지금 확 와닿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셀라비우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 부분은 이제 화장품을 했을 때 소비자를 만들었을 때 25%를 그냥 바로 캐시백을 해줘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속도가. 그 나의 변화시키는 속도가. 저도 남자라 화장품 잘 안 썼는데 얘는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술을 안 먹지만 예전에는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막 취했는데도 셀라비오 바르고 자요. 네,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아주 만족하게 하면서 전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는 아까 5,000포인트가 매번 사람들이 자동으로 주문해서 걸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10%가 할인되니까 그런 금액만으로 5,000이 되면 $1,000에서 $250를 더 줘요. 주에. 그러면 4주면 얼마예요? $1,000가 한 번 더 추가가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보너스죠. 그래서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면 막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낯설고 저걸 어떻게 하냐, 나는 물건 못 팔아,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냥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 하면 돼요. 브랜드 체인지해서 열심히 먹으면서 나를 바꾸면 주변이 궁금해지고 그분들도 브랜드 체인지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난 공짜로 먹어요. 나만 공짜로 먹으면 미안하죠. 그럼 내가 소개해준 그분들도 주변한테 전하게 해서 공짜로 드시게 도와주세요. 그 밑에 분들도 공짜로 먹게 도와주세요. 그 밑에 분들도 공짜로 먹게 도와주세요. 3번만 내려가면 놀라운 금액이 나와요.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공짜로 먹고 그렇게 단지 이거예요. 체인지 바꾸는 거. 그래서 유사나 라이프는 이렇게 가족, 뭐 패밀리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딱 맞는 플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무리하면서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사나라는 이런 플랜하고 국민연금 아니에요? 국민연금이에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한 20년, 30년 매달 한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막 3, 40만 원 납입하죠. 그렇게 납입하면 어떻게 돼요? 30년 뒤부터 한 요 정도 받나요? 요새는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대신 납부 기간 동안 혜택이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죽으면 못 받아. 와이프한테 상속도 안 돼. 그리고 병 걸리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받는 거 병원비 쓰고도 모자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뭐 많이 혜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30년 뒤 150만 원의 가치는 어떨까요? 요거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30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 오락실 아시죠? 그때 오락실 제가 30년 전이니까 얼마 넣고 할게요? 50원. 근데 지금 저번에 최근에 한번 게임장 갔더니 1,000원을 넣으래. 엄청난 500원에서 1,000원. 500원짜리는 되게 허접한 거. 그거 하고 싶지도 않은 거 500원이고 좀 재밌는 건 1,000원 넣으래. 그 정도로 물가 올랐더라고요. 저 150만 원 거의 그냥 우리 가족 한 끼 식사 딱 했더니 $150.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벌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만 원, 대략 25만 원,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40여만 원 정도로 가족 건강에 투자하면서 우리 가족 건강해지고 1년에서 3년,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한 200에서 500만 원씩 바로 연금처럼 혜택,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면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실래요? 저 맨 밑에 거 잘 읽어주세요. 이 내용은 설명은 비유일 뿐 연금 금융 상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좀 해드리려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입하시겠어요? 목소리 이렇게 작으시네. 가입하시겠어요? 네. 상속, 자유 다 되는 시간적 자유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서 또 어떻게 해요? 여행을 보내줘요. 뭐 제주도 여행도 보내주고 막 해외 여행도 보내주는데 뭐 그깟 제주도 나도 가는데 그럴 수 있는데 되게 편한 게 내 돈 안 쓰고 마음대로 먹고 놀러 다니니까 그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여행이 편한 여행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여행이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떠나셔서 열심히 노세요. 저도 열심히 유산화 때문에 되게 늦게 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35인가? 36인가? 그것도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홍콩을 스타트로 끊었어. 그 아시아 컨벤션 때문에. 유산화 때문에 출세했어요.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여행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저는 바이킹을 못 타요. 무서워서. 막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유산화 하면서 이걸 했어요. 미쳤나봐. 이걸 했어요. 이게 뭐야?
여기가 한 2점 몇 킬로, 여기 몇 킬로 상공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뛰었어요. 팍! 물론 전문가와 함께 저 혼자 뛰면 죽어요. 그래서 같이 뛰었어요. 근데 너무 처음에 1.5초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우와! 근데 그다음부터는 너무 자유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바이킹 못 한다고요. 근데 했다고요. 유선아가 저한테 그렇게 용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유선아가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건 아니고요. 야, 유선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님 하고 싶은 게 뭐라 그러지? 요새 그 뭐 멘트 있던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 있고 삶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막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의리의리한 스포츠카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확연하게 자유롭고 되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유산화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산화를 잡아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꼭 유산화를 잡으셔서 자, 아까는 방법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꿈을 그냥 로또 같은 꿈이었어요. 자, 이제 방법을 아시니까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서 내 꿈은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꿈은 뭐죠? 드림카. 네. 포르쉐. 명확해야 돼요. 집, 뭐. 명확한 꿈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